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두드러기 어떻게 치료하나요? 입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유방암 환자고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1차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호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받은 경험이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자분에게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카페에서 본인과 같은 비슷한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걸 보고 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환자분에게 힌트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슷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방사선을 받은 부위가 아닌 전신에 두드러기가 난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그에 관련된 자료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찾은 논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만세포증이었습니다. 비만세포라는 거는 살이 쪄서 비만세포라는 게 아니라 마스트셀이라는 용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비만세포에서 바로 그 두드러기라든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은 비만세포증 경력이 있는 60세 여성이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로 인해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드러기, 피부묘피증, 소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관련 연고를 처방받고 치료를 했지만 큰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나서 환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은 걱정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갔지만은 제 전화를 받더니 안심을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환자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비슷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이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그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의사가 아는 지식은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나서 저도 30년이라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 제가 아는 지식보다 제가 모르는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환자분이 물을 때마다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못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충분히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답을 구했으면 환자분에게 전화라든지 다음번 진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해답을 구하지 못하면 저도 환자분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의사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응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환자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쿠스마을의 법칙입니다.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일이 정답이라고 하지만은 환자들의 치료 결과, 환자들의 현상에 따라서 그 일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바로
침상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과학의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현상들이 결국은 침상의 결과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